저는 시큐리타이즈라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크게 앞에서 하셨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냥 생략을 하고, 그냥 이 회사에 관련돼 갖고 이 회사가 어떤 관점으로서 일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이해했던 엑스스톡 뭐 그런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큐리타이즈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창업 동기는 스파이시라는 VC 펀드를 만드는 어떤 창업자가 토큰하는 과정에서 ICO가 이게 한참 붐이 일어날 때, 이대로 하면은 ICO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토큰화 해갖고 이거를 ICO나 STO 형태로 풀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2016년, 17년에 아이디어를 통해 갖고 만들어진 창업자였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좀 다른 회사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규제 회피나 규제를 모면하는 형태로 해서 회피하는 형태로 진행이 했다고 하면, 이 회사는 규제를 어, 피하지 않고 돌면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회사가 이제 좀 더 파고들면은, 이번에 SEC 의장이 된 폴 애킨슨도 이 회사의 고문이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관점들, 그러니까 SEC의 어떤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관철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블록체인의 증권 발행 관리, 규정 준수, 그다음에 뭐 투표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택 회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2009 지금은 알더비 보면 토큰 리더라고 하고, 뭐 ETH, 소울, BNB, 앱토스, 폴리, ARB, OP, 뭐 JK, 그다음에 AVA 뭐 이런 등등의 되게 다양한 그런 플랫폼에서 증권 토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련돼 갖고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에 3.13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용이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3.5빌리언, 6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고, 19개 클래스의 주식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홀더는 이제 1100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륨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이제 좀 운영하는 상위 것들을 보면은, 많이들 아는 블랙락의 비들, 그 다음에 엑소더스, 이 회사는 상장 전에 시큐리타이저로 클래스 A를 발행을 해서 알고랜드 증권화 토큰을 시켜갖고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게 실제로 분배가 되고 이제 됐는데, 유통은 이 클래스 A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고 계속 묶여 있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처음 초기 단계에 블록체인 캐피탈이라는 그런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아들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약 1,000만 달러 정도가 증권형 토큰으로 해서 발행이 돼서 싱가포르에 메인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1년 사이에 아폴로라는 큰 자산운용사 회사, 그다음에 바네크의 뭐 트레저럴, 이런 다양한 자산들이 이제 증권화 토큰화 되고 있는 그런 추세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연역을 그냥 쭉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처럼 좀 시큐리타이즈하는 회사로 창업을 해갖고 BCA, 그러니까 블록체인 캐피탈의 토큰을 약 1,000만 달러로 자금 조달해갖고 했었고, 초기에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현했을까, NBA 농구 선수 스펜서 뭐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을 뭐 투자해서 프로젝트를 출시했는데 증권법 위반이라고 무효화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 캐피탈이 주도하는 거래 코인베이스, 뭐 리플 등 다양한 회사들이 참여한 거에 시리즈 A도 했었고, 그다음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개설일인 TA 라이센스를 얻기도 했었고, SEC에서 이제 증권 브로커 딜러로 했는 ATS 라이센스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시리즈 B도 받고, 그다음에 시큐리타이즈 마켓이라는 것도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명의개서 대리인의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었고, 뭐 KKR 토크마 펀드를 노출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블랙락에 있는 그런 국채 채권을 이제 이더리움에다가 발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비교적 1년 사이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마이클 쇼센이, 그러니까 ETF, 비트코인 ETF 출시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CEO를 이제 사장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었고, 뭐 미국 스페인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규제풀이 승인을 받기도 했었고, 뭐 각각의 쭉 지금 진행이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냥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요 전략이라고 하면은
회사를 어쨌든 간에 그 단순히 규제,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특이한 다른 지점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제 이 회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우리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증권형 그 토큰을 발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의 규제 라이센스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이 회사가 늘 주장을 했었고, 이 회사가 저번에 이제 그, 어, 백악관에서 하는 행사에서 그런 규제가 돌아가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금융 인프라는 너무 거대하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특수 목적의 어떤 규제 샌드박스가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샌드박스 그 제도를 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그거에 맞게 그거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어쨌든 라이센스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정규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회사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초반에 1차 발행, 그러니까 자본 조달해서 토큰에서 생성하고, 여기에 DS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KYC부터 쭉 사람들을 추적해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안에 그런 그 프로토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마켓이라서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브로커 딜러 라이센스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자산 관리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갖고 펀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고 출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관련돼 갖고 그런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쭉 그런 관련된 수직 계열로 회사를 통합하고 있는 하나의 원스톱 솔루션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최근에는 뭐 레드스톤이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워몰 같은 파트너십이랑 해서 증권형 토큰을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옮기면서 그것의 NATV를 추적해 갖고 이 회사 그 자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그냥 탈중화, 전통금융, 그다음에 이 기술금융, 이 세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해갖고 교차 분모로 맞으면서 토큰화, 자산화, 규제 준수 이런 것들 하면서 시큐리타이즈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담고있고, 이 회사도 최근에 이제 그 디파이 프로토콜을 담보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일단은 그 아까 말했던 블록체인 그 비들 사례는 매일 배당이 나가요. 그러니까 매일 12시 딱 되면은 그 회사 그 블록체인 그 비들에서 블랙락에서 오는 배당금이 이 회사에 갖고 있는 홀더들한테 전부 이제 분할되었고 나가고, 여기서 그 보여지는 뭐 그 예를 들어 최근에 바이빗이라든지 크립토닷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 배당금을 받은 걸 가지고서 다시 그 홀더들한테 뭐 배당을 하는 형태로 매일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온도 뭐 플렉스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것도 하고, 이 비들이라는 거를 통해 갖고 바로 USDC로 스마트 컨트롤을 해 갖고 전환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유동성을 제공하고 활용하는 그런 여러 사업자들이 쭉 나오고 있어서 비들이라는 사례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로는 최근에 이제 RWA가 많이 하면서, 이것도 좀 재밌는 모델이기는 한데, 아폴로라는 회사의 그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업의 고신용에 갖고 있는 회사의 그 톡에 대출을 하는 하나의 큰 규모의 사모펀드거든요. 신용펀드인데 이 회사가 토큰을 증권으로 발행하고 그걸 가지고서 디파이의 유동성에 대한 예치를 해서 서로 간에 모노폴리랑 서로 그런 수합하는 절차를 통해 갖고 그 디파이가 이자가 낮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 갖고 있는 그 레버러지가 높일 수 있는 것들하면은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루핑을 하면서 그 아폴로 자산의 이자를 굉장히 높이는 형태의 어떤 프로토콜 자동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술을 활용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시큐리타이즈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갖고 루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이게 그 아폴로뿐만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형태로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그 증권을 맡기고 뭐 RWA가 해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자 수익이나 담보 이런 것들을 높이는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이제 그런 것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에데나
에데나가 컨버러즈라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데나에서 하는 거는 이제 AAV, 뭐 바이낸스 뭐 굉장히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을 전체를 놓고 이 유동성을 기반으로 아폴로, 블록, 뭐 블랙락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토콜들을 넣고 규제를 하는 거를 지키면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디파이의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열어주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이런 프로토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미국 안에서 규제를 지킨 회사가 미국의 금융을 지켜서 그걸 가지고서 디파이를 활용해서 유동성을 활용해 갖고 그 디파이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블랙락에서 예를 들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을 과거에는 테더나 이런 회사에서 가졌다고 한다면은 이 블랙락에서 채권 받은 거는 바로 디파이로 넘어가면서 블록체인의 어떤 규모를 그 스테이블 코인, 아니 그 디파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형태로 계속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버러지라는 게 최근에 이제 좀 있으면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에테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그냥 여기에서는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회사가 아까 말했던 엑스톡이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파생 상품은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발행하는,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어, 증권이라는 거를 할 때 바로 디지털 블록체인에다가 올린 거를 증권 자체로 인정하지, 그 증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 증권에다 올리는 거를, 아니, 블록체인에다 올리는 자신네가 증권이고 그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고 그게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이 회사가 커가고 있고 많은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계속 견지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갖고, 이거 보면서 그냥 한국 블록체인 관련돼 갖고 회사들은 또 참고할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